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국민당 정부의 철도관리 통일정책은 한계점을 가지면서 일정 정도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중국 측의 움직임에 대하여 일본 측은 화북 분리 공작을 획차가했던 사실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만철의 화북 분리 공작과 점령철도의 운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북 지역의 교통 부문에 대한 만철 측의 분리 공작을 당사자들의 회고에 근거하여 재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사변 이후 괴뢰국가인 만주국이 수립되자 1만 블록이 건설되는 가운데 현재 관동군 및 진화 주둔군에 의한 화북분리 공작이 개시되었습니다. 관동군이 열하침공 작전을 감행한 후 1933년 5월 탐구 정전협정으로 장성 이남의 화북성 동부에 비무장 지역이 설정됨으로써 만주사변이 일단락 지어졌는데 현지군은 바로 이 지역을 기반으로 화북 5성을 중국 국민당 정부의 관할 지역으로 더 분리시키고자 했습니다. 1935년 6월에 동북 항일 의용군의 비무장 지역 출입을 협정 위반이라고 하여 화북성의 전역에서 국민당군을 철수를 요구하고 또한 차월성에서 특무기관원이 일시 감금된 사실을 구실로 차월성의 비무장 지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중일 양국의 친선을 중시하는 일본 외무성의 대중 외교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현지군은 비무장 지대화에 그치지 않고 화북 5성의 자치운동을 조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화북성에서 친일적인 기동방공자치위원회가 조직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국민당 정부는 차월성의 기찰정무위원회, 내몽고의 몽강자치정부를 조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북분리 공작이 구체화되자 현지군의 지휘하에서 만철은 1935년 11월에 천진 판사처를 설치하여 진화주둔군에 대한 유사시 철도 실행기관으로서의 특수 사명을 부여받고 북령 철도국에 대한 공작, 자동차 사업의 전가, 자회사 흥중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1935년에 설립된 흥중공사는 투자회사로서 전력, 운수, 광산 등에 종사하면서 진석철도의 부설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업 전개와 더불어 관동군은 진화주둔군과의 협력하에 만철조사부를 통하여 진화주둔군병을 촉탁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원 23명의 갑촉탁반이 만주국에서 파견되어 화북경제개발 및 통제에 관한 조사가 실시된 것에 비해 병을 촉탁반은 만철조사부로 구성되었습니다. 1935년 7월에서 11월 병촉탁반 조사가 화북이 화중에서 분리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조사한 5명의 소규모로 실시된 것에 비하여 을촉탁반은 1935년 11월에 200명 이상의 대규모로 총무, 광산, 철도, 항만, 공업, 경제 6개반으로 편성되어 화북지방의 교통, 광산, 공업시설에 관한 약도 작성 및 측량 등 비교적 상세한 조사를 1937년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이들 정보가 전쟁 발발 이후에 점령철도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대단히 도움이 되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936년이 되어 북지처리 요강이 일본 내각에서 결정되자 화북분리 공작은 국책 레벨에서 추진되어 진화주둔군의 전담 사항이 되었습니다. 이에 진화주둔군 사령부는 계획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1936년 여름 진화주둔군의 재편 시 교통의 중요성이 인정되어 참모부 편성에 철도장교 임령 및 하사관 2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맞추어
관동군은 중앙의 지시에 따라 관동군 철도 선구사령부를 통하여 만철을 지도 북령철도의 점령관리 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북분리 공작은 현지군의 지도하에서 만철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북령철도 등의 관리 운영 계획을 보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1937년 7월 7일 노구의 사건이 발생하자 중앙통수부는 관동군에 대해서 북령철도 관리 운영 계획에 따라 철도부대 군사철도기관 그리고 만철의 파견을 준비하여 필요시에는 진화주둔군을 원조하도록 하는 한편 진화주둔군에 대해서는 구미열광의 권익관계를 고려하여 현지 철도를 군사수송에 이용하도록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에 관동군 철도 선구사령부는 만철에 대하여 전시준비계획에 의거한 출동준비를 지시하였습니다. 만철은 철도총국 내에 수송본부를, 사내관 내에 수송반을, 천진의 진화주둔군 사령부 참모부 내에 연락반을 설치하여 군사수송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철은 사태의 진척에 따라 만철 사원을 천진, 북경에 전진 배치하였습니다. 만철 파견단은 군철 일체로서 철도부대가 전방으로 전진하고 그 후방을 담당하게 되어 점령철도 운영이 만철에게 맡겨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확대로 늘어나는 군사수송에 대응하기 위해 총재 직속의 운영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1937년 8월 27일 만철 북지사무국이 설치되었습니다. 북지사무국의 조직은 서무, 인사, 격리, 조사, 홍보, 수송, 공무, 전기 8개반으로 구성되어 그 관리하에 천진수송사무소, 풍대수송사무소, 통주수송사무소, 북경사무소를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만철은 군작전에 대응한 수송태세를 갖추기 위해 직원을 추가 파견하여 9월 말에는 파견 사원수가 일본인 3,852명, 중국인 762명, 합계 4,613명이 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시수송 체계가 급변하는 가운데 만철은 제만부대를 수송한 다음 조선부대 수송용 19개 열차, 일본 내지 부대 수송용 475개 열차를 운행하였습니다. 대규모 군사수송이 일단 종료되자 북진화 방면군으로부터 북진화 제철도 운영 요강이 1937년 10월 10일에 발표되어 점령철도의 체계적인 운영이 추진되었습니다. 북령철도는 영국 측에 권익이 있었던 만큼 만철 파견 사원을 기존 관리기구에 투입하여 북지사무국이 철도 운영을 장악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펑수, 펑안, 진포 철도는 만철 파견단 기구를 근간으로 구 종사원을 포섭하여 철도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중에 북령철도를 포함해서 조직 개편을 꾀하여 만철 북지사무국은 1938년 6월에 전진, 북경, 장가구 및 제남에 철로국을 설치하는 한편 북령철도도 천진철로국에 통합하였습니다. 군사수송 체제에서도 조직 개편이 단행되어 제2야전철도사령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운영체제 정비와 더불어 일본 철도성과 조선총독부 철도국에서 인적 자원의 일부가 보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기존 요원에 또한 활용되어 그 인원수가 1937년 12월 23,602명, 1939년 4월 58,070명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피해 시설의 복구도 급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수송로 파괴와 중공군 후퇴시의 철도 파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철도 시설은 노반, 궤도, 교량, 급시설 등 약 15종으로 총 건수 7,221건, 파괴율 약 16.8%, 1km당 1.6건에 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철도부대의 응급조치 이후 북지 3호기 본격적인 복구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동시에 1938년 1월 북지 제철도 증강 및 복구 계획이 결정되어 송역 증강 공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송 상황을 보면 송량은 송 증가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어 오히려 송역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우선순위에 의한 송역 배분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항일 게릴라의 활동도 상당하여 피해 건수가 늘어나 1938년 8월에는 292건에 달하여 치안 공작에 경험이 있는 만철 사원이 파견되어 경비 및 선무 공작에 종사하는 한편 철로 주변에 철로 애호촌을 건설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현지군의 지휘하에서 만철 북지 3호기 설치되어 외부의 경영자원을 조달하여 점령철도의 운영이 개시하였으나 철도 수용력은 아직 충분하지 못하고 항일 게릴라의 공격 또한 계속되어 철도 운영은 불안한 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의 모색이 가속화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북교통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